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자, 식도 편평함 관련해서 이 병리학적 완전간에 관련되는 PCR 23%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증시 개장 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66% 상승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한 4, 5원 정도가 지금 내려서 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어떤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이 나왔고 이제 선물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네요. 자,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도 정도,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매수를 했고, 이제 장기 투자 주체인 뭐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쪽에서 좀 매수를 하고, 개인들도 거래소에서 좀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레버리지 관련되는 수급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뭐 신용융자라든지 예탁금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18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한 2300선 부근에서 조금 이제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HLB 관련 기사를 보면 오늘 특별한 이제 기사들이 나온 건 없고요. HLB 해서 리보세라님으로 이제 검색하면 이제 구글에서 나오진 않는데요. 이 아파티닙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치면 이제 1일 전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흰다위 쪽에서 나왔던 이 기사가 있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이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에서 식도 편평한 관련되는 뭐 부분인데요. 흰다위 이게 뭐 인도 쪽인지 영국 쪽인지 이게 학술 관련되는 뭐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국소 진행성 식도 편평함. 이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이 예후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5년 생존율 자체도 5%, 20% 정도 되는 암이고요. 이 암의 세포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 편평암, 뭐 선암, 그리고 이제 뭐 육종암, 뭐 흑색종 이렇게 갈리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편평암으로 되는데 편평함이 제일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식도암 관련해서 아파티닙과 이 네오어주반트 관련되는 이제 화학요법의 어떤 효능 안전성 관련해서 이상 시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인데요. 올해 5월 달에 이제 나왔고 이제 게재는 7월 18일에 게재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록을 압축해서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국소 진행성, 식도 편평함, 그러니까 식도 부위에 이제 암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이제 진행을 할 때 사실 뭐 증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들은 이제 수술로 절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이 표정요법과 이제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는데 지금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그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뭐 저기 머크의 키트루다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이제 옵티브 같은 경우가 식도암에서 이제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병용으로 올해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타켓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반응률이 높아갔는데 그 식도암 쪽에서는 그거하고 뭐 관계없이 옵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확보를 해서 나름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어떤 소식들이 있고요. 리보세라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이든 병용이든 여러 암종에 사용되는데 올해 1월 달의 내용들 보면 식도암 쪽에서도 완전간에 관련되는 사례가 논문으로 뭐 발표된 적이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 좀 살펴보면 기존의 이제 국소균형성 ESCC 요게 이제 식도 편평함이라 고 보시면 되겠죠. 이 탁솔이라든지 시스플리팅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제 그 항암제죠. 예, 독소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하는 부분하고 이제 아파티닙, 리보세라님을 이제 병용해서
이 효능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단일군으로 이제 대조군 없이 이제 이상 시험을 수행했다 이런 소식이죠. 그래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요. 아파테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간 동안 이거는 경구 투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탁솔이라든지 이 시스플리팅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1일, 3일 차에서는 탁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플리틴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1차 임상에서 이제 평가 변수로 잡았던 게 병리학적 반응률입니다. 이 병리학적 반응률 이제 PC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병리학적 이제 완전 반응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암세포의 어떤 침윤들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선행요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CR 형태가 이제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선행적으로 이제 탁솔이라든지 시스플리틴, 그 다음에 이제 아파티닙을 수술 전에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요걸 보는 게 이제 PC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차로 보는 거는 이제 MPR, 요거는 이제 종양의 어떤 크기가 10% 이하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수술 후에, 그 다음에 뭐 무병 생존 기간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랜덤화 시켜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면 뭐 재발이라든지 사망할 때까지 어떤 기간을 DF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OS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암의 어떤 종양의 어떤 절제율을 R0 이렇게 요런 부분들이 이제 2차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제 41명의 환자를 스크리닝 해가지고 이 중에서 39명 정도가 이제 임상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연령으로 보게 되면 뭐 고령자들이죠. 65세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거의 30명 가까이가 남성분들. 이 중에서 이제 38분의 환자가 이제 수술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년, 2년의 이제 생존 기간을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대부분 수술 이후에 1, 2년 정도가 1년 동안이 95%, 2년 동안에도 한 95%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년, 2년의 DFS, 아까 말씀드렸던 무병 생존 기간, 그러니까 재발한다든지 사망 기간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85%, 82%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절제술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지표로 가장 중요했던 이 병리학적 이 완전간에 관련되는 부분은 38명 중에서 이 9명이 수술을 해보고 났더만 정말 이제 선행요법을 앞서서 이제 병용으로 그 아파티닙하고 이 그러니까 리보세라님하고 이제 이 탁솔하고 시스플라틴 했을 때 수술하고 나니까 침윤된 암세포가 이제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23.6%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10% 이하로 이제 나타났던 MPR 같은 경우가 한 39.5%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나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 반응 관련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이제 사망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소 진행성 이 식도 편평한 관련해서 탁솔하고 시스플래틴, 그 다음에 여기와 결합했던 네우 아주반트 아파티님, 이 네우 아주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전신요법을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 이제 아파트닉 관련되는 부분을 해서 이런 이제 그 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 가능한 안전성을 이제 일단 보여줬다. 그러니까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 부분에서 나름 이제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식도암에 대해서 한번 뭐 인트로덕션 관련되는 부분 발병률은 한 10번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 원인은 한 6번째 암 정도 되고, 특히나 이제 그 편평세포 암 관련되는 부분 아시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 절반이 중국이니까 이 임상도 이제 중국 쪽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은 레시스트 버전 1.1 버전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임상
관련되는 사이트에 이제 그 식별 번호로 검색을 하면 뜬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 검색을 여기에서 한번 넣어 보니까 이 등록번호로는 이제 이게 뭐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니브로 이제 중국이니까 검색해 보면 494개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단 찾지는 못하는데 뭐 요런 어떤 등록번호가 있더라.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뒤에 내용들은 이제 뭐 그동안에 진행됐던 방법이라든지 수술, 환자 특성, 그 다음에 이제 네오어주반트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과 보통 이제 국소준행성 이제 그 식도암 변병 식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표준 치료제가 뭐 이제 이 C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오아주반트하고 이제 항암 하악 이제 방사선요법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 치료 형태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어떤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 내용들이 나름 이제 우수한 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리보세라님이 여러 가지 암종에서 완전 간해라든지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뭐 중국에서 진행하는 임상이라든지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진행하는 임상에서도 기대감들이라든지 어떤 약물의 어떤 효과들은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 좀 하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벽에 마감되었던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에는 사실 좀 이제 그 금융주들이 실적이 좀 좋으면서 올라왔다가 이 애플의 이제 내년도의 어떤 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이때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 이제 영향을 좀 받았고요. 이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개별적으로 이 코로나 관련되는 종목들의 어떤 강성들 그리고 학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HLB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 어제 이제 한 38,000원대까지 장중에 밀렸다가 제가 이제 향후 한 3일 이내에 음봉의 시가 흐름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야 주추세로 다시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42,750원을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종가가 이제 45,550원에 끝났고 시간에도 한 50원 정도 빠졌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 한 6.36으로 어제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을 올 때 이 추세 지표가 50까지 갔다가 살짝 이제 조정을 한 며칠 내려오면서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 추세 지표인 이 파라볼릭 자도 지금 이틀째 지금 하락 추세 전환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거래량은 이제 전일 대비해서는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제 주 중반이나 후반에 이 부분을 넘기는 이제 양봉의 어떤 출현들도 여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기관 매도, 개인들도 오늘 좀 매도를 해서 시장 대비에는 큰 흐름이 좀 나오지 않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니까 수, 목, 금 요 3일 동안에 빠르게 이제 이 연봉을 제끼는 양봉이 출현해야 다시 이제 45,000원, 5만원 요런 라인들을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낼 것인데요. 자, 이 흐름들을 내면서 이제 7월달, 8월달 이 9월달 에스모 학회전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모멘텀이 올 때까지 조금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뭐 기다리는 형태로 갈지 이 결정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정하는 흐름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어떤 내용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신 분들은 이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